미중 무역협상이 1차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심리가 많이 회복됐다는 의미고요.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2월달 거래일이 2주 정도 남아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분위기 형성된다라면 남은 시간 동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대북 리스크가 부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판을 연상케 하는 이낙연, 정세균 테마주. 자, 이 종목군들은 정치 테마주입니다. 향후 이제 총리에 대한 부분인데 누가 총리가 될 것이냐를 놓고서 종목들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들은 기업 가치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어떠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2019년도 올해 대기업이 판을 키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여러가지 컨텐츠라든지 서비스들이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암호화폐 쪽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앞으로 이런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 영역들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6일 새로운 월요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왜냐면 주말 동안에 워낙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번 월요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감만큼 그렇게 시장이 기대에 부응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난 주말장에 워낙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또 단기에 올라온 부분만큼 또 살짝 쉬어간다거나 횡보한다거나 아니면 작은 조정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씩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신다면 시장이 과열될 때, 흥분될 때, 내가 막 사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차분해진 마음으로 월요일 시장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미국과 중국이 일단 휴전을 했다. 네, 1차 합의가 무역협상의 종료, 무역 분쟁의 종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2차 협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라는 평가들을 내리고 있죠. 일단 휴전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관세 부과하지 않았고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1차 합의 내용들을 잘 이행만 한다라면 2차 합의로 갈 것이다. 그리고 1차 합의에 대한 정식적인 도장은 1월 중에 찍을 것이다. 이런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합의안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뛰어나다, 괜찮다, 좋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포인트가 만들어졌고요. 일단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치가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는 이제 증권사들이 다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전망도 높여잡았고 해외 증시에 대한 전망도 높여잡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이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동안 전체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었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당분간은 이제 위험자산을 이제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이런 국면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위험자산을 선호한다라고 된다라면은 선진시장보다도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안전한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도 위험자산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주식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 자금들도 이렇게 된다라면 국내 증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외국인 매수가 일단 들어오게 된다라면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은 위주로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시장과 관련된, 즉 지수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모양새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를 취약하게 바라보는 내용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그 취약한 구분들이 뭐냐면, 이 대북 관련한 이슈죠. 대북 관련한 내용들은 확실히 또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그런 관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쁘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국가, 전쟁 가능성이 있는 국가,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이 내용을 좀 해소를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들은요. 사실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안 됐다면 더 힘든 국면을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서 중국이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북한을 좀 압박해주는 그런 파트너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재를 풀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게 요구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은 뭐 중국이 중간에서 조금 도와준다라든지 러시아와의 어떤 연대가 좀 약해진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북한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자존심을 살리는 정도 수준으로 그냥 뭔가 또 다른 협의를 한번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중국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단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과의 채널을 열면서 북한과 올해 안에 또 전격적인 어떤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다만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이견이 계속해서 충돌을 했었던 것처럼 북한과 미국 간의 이견도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조금 잘 넘기기 위해서는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게 조금 양보해주고 또 많은 것을 끌어냈던 것처럼 미국이 북한에게도 좀 많이 양보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재를 일단 어느 정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비핵화로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만 나오게 된다라면 북한이 여기에서 why not이겠죠. 왜 안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이 일단 요구했었던 석탄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게 되면 북한도 그러면 어느 정도 핵시설을 좀 폐기해버린다든지 지금도 다시 재가동했었던 이런 동창리 발사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린다든지 이렇게 또 나오게 된다면 분위기가 또 갑자기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북한과의 어떤 직접적인 경제 협력이라는 이런 부분에 조금 비껴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만 본다라면 이런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게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대북과의 어떤 관계는 단기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사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 판문점 회담 있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당장 뭔가 통일이 될 것처럼 그렇게 난리가 났었지만 통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제대로 형성되는 것도 그냥 1, 2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길게 내다봐야 되는 것이 대북 관련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기울였을 때 북한과 관련한 이슈들이 미국과 어떤 관계 속에서 조금 해결될 수 있는 상황만 벌어지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속화되면서 주가를 더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은 가지고 있지만 일단 좋은 재료가 뚝하니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중 무역 관계가 해소가 되었다라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국면을 미국과 만들어내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압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착착착 해결이 되고 간다라면 12월 말에 나타날 수 있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대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생각되고요. 이런 분위기는 일단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1월 초반 후반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월 효과 이런 쪽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해놨었던 종목군들이 수확을 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될 시기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 종목을 뭐 선정을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조금 확대하신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단기, 중기 또는 장기까지 내다봤을 때 긍정적인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내용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이제 뭐 시장이 된다 안 된다 뭐 이거 가지고 뭐 많은 부분들이 좀 왈가왈부하고 뭐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서 비관론자 뭐 긍정론자 이렇게 많이 싸웠을 텐데요. 어쨌건 지금은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장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흐름에 그대로 맡겨서 같이 흘러가는 그런 추세의 동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박판을 연상하게 하는 정세균 테마주. 네, 이낙연 정세균 테마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예요. 이번에 이제 총리, 국무총리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제 그 시장에서 연일 등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면 이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었죠. 이분이 이제 차기 국무총리로 임명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총리가 그냥 유임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런 보도가 어느 쪽으로 나올 때마다 이쪽이 확 떴다가 저쪽이 확 떴다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널뛰기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유임설, 즉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금호 그룹 쪽이 있는 거죠. 금호 그룹 쪽이 있는데 이 박삼구 전 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금호 그룹 회장의 사촌이죠. 네, 사촌인 박명구 전 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그런 회사 금호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광주 쪽에 지역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이낙연 테마주를 엮여 있다. 진짜 이건 뭐 웃기는 내용이겠죠? 네. 또 한 가지 남선알미늄이 이제 이게 대표적인 이낙연 총리 테마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대 주주인 SM그룹 계열사 사만기업의 전 대표가 이낙연 총리의 친동생인 이계현 씨였다.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줬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참,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인맥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사이였다. 그거 가지고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임원 중에 누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테마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 18일날 이제 사만기업의 전 대표가 이제 대표를 사임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사임한 이유가 이 이낙연 총리의 어떤 유임 때문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수산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세균 전 의장과의 어떤 관계가 있죠. 이 수산중공업의 이제 정석현 회장이 정세균 전 의장과 전북 전주 신흥고의 동문이다. 그냥 같은 고등학교 다녔다 이 얘기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튀어오르는 모습. 자, 듣다 보면은 끝이 없습니다. 같이 밥 먹은 사이. 예전에는요, 힐러리하고 트럼프 선거할 때 우리나라 기업 누군가가요, 힐러리와 악수 한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스쳐 지나갔던 사이였다. 같이 만난 적이 있다. 같이 고등학교를 나왔다. 대학교를 나왔다. 같이 스터디하던 공부 그룹이었다. 누구의 친구였다. 같은 동네 사람이다. 이거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업의 주가는요, 항상 기업의 가치에, 비례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테마라는 것, 뉴스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서 주가가 빵빵 튀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테마나 그런 뉴스들 같은 경우로 주가가 빵빵 튀어 올라갔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단기적 포지션,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게 빵빵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이후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급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을 한
포지션은 다시 되돌림이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테마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롤러코스터, 즉 급등과 급락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단타를 치기에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단기적으로 뭐 몇십 프로씩 또는 몇백 프로씩 수익이 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거기에 이제 혹해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종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고 또 나는 그런 종목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몰빵 친다거나 빚내서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액을 가지고서 내가 맞는지에 대한 그런 포인트만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투자할 거면 안 한다, 돈 언제 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이 나는 것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즉 나는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벌 거라는 생각 때문에 투자를 해놓고 나서 손실이 나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냥 크게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진입할 때 내가 먹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여부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신 이후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 산 게 아니라 어중간한 위치에 내가 이 종목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블록체인 2019년도에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력을 이용해서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서비스라든지 어떤 그 판을 좀 키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S10에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탑재가 되기도 했고요. 삼성 SDS에서는 사업이 뭐 금융, 물류, 제조, 공공이 등의 전방에 대한 어떤 전방위적인 부분으로 이제 번져 있는 상태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클레이튼 공동 운영에 국내 대기업의 절반이 참여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이런 것들은 글로벌 이슈가 되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019년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런 트렌드가 5가지가 발표가 됐었죠. 증권형 토큰이 발생될 것이다. 이런 얘기. 기관 투자자가 유입될 것이다. 또 확장 솔루션이 확보되고 기업의 블록체인 적용 및 활용 사례가 확산될 것이다. 또 스테이블 코인 등이 나올 것이다. 등등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다른 것들은 크지 않습니다.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활용하는 사례들이 크게 확산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부정하지 않았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그 서비스들이 확장이 되게 된다면 보안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실물화폐에서 전자화폐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에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그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였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주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전한 비트코인도 거래소가 해킹당하면서 그냥 다 털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정성이 아직 담보가 되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것은 뭐냐면 블록체인의 기술은 앞으로 계속 상용화가 기로 할 것이고 더 그 판이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나올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1세대 암호화폐들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뭐 대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약간씩 이제 쇠퇴하게 될 것이고요. 이 이후에 나오는 블록체인들이 새롭게 포인트를 만들 것이다. 포지션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페이스북에서 만든 리브라 같은 경우가 되겠죠. 리브라 같은 경우는 뭐 좀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그것을 그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죠. 약간의 이제 디지털 기축 통화 역할을 좀 하겠다 그래서 뭐 현물 화폐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의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 은행부터 해가지고 미국 연방정부까지도 전부 다 이 페이스북을 압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리브라 사업이 뭐 그냥 고사 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업이 접힐 것 같다, 시행이 안 될 것 같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런 시도를 지금 일단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부나 은행에서 이렇게 그 리브라와 같은 부분에게 이제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했을 거예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 형태의 모습을 만들겠다. 이것은 지금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달러면 달러를 대신하는 기축 그런 암호화폐, 또는 위안하면 위안화를 대신하는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뭐 다양한 분야로 퍼질 수 있다라면은 이제 지금 그 지방 화폐, 지역 화폐 같은 거 있죠. LG CNS에서 진행한 올해 그 한국조폐공사에서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인 착이라는 것을 구축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역화폐에 대한 그런 활용도 같은 경우들은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정도로 묶여있는 그런 내용 되면 괜찮을 거다라고 또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을 이용한 여러 분야의 어떤 서비스 확장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런 서비스의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커질 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아이고 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얘기 나왔으니까 암호화폐 비트코인 사야지, 이게 아니라요.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매수가 아니라 블록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 서비스의 확장,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1세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인 좀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리브라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 어떤 기초자산을 그 실물로 이렇게 딱 매기는 부분이 아니라 화폐를 가지고서 기초자산을 하게 되는 암호화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암호화폐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생각들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 관련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뭐 대응하시거나 그런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늘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몰빵을 친다거나 또는 도박성으로 그냥 큰 수익을 내려고 빚내서 투자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달라,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블록체인을 활용한 그런 기술력들은 앞으로 이 서비스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장이 될 것이고요. 대기업이 그것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를 봐야 될 것인지 그 초점을 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네. 같은 그 내용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가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중 휴전을 하게 되면서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그 기대감은 많이 커져 있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포인트. 그래서 오히려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쳐다봐야 되는 모양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그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반도 리스크 부각되는 모습 때문에 약간 희석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미중 휴전으로 인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즉 중국이 좀 여기에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전쟁의 어떤 억제력이 더 강화된다는 느낌으로 외국인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과 1월 초중반에 걸친 주가 상승세가 연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정치 테마주들. 네, 지금 이낙연, 정세균 테마주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업 가치와 전혀 관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 오버슈팅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셨으면 좋겠다. 또 빚내서 하거나 몰빵하시거나 위험도가 많은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올해 대기업의 판이
대기업이 판을 키우면서 굉장히 영향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서비스 쪽이 커지긴 할 텐데, 기존에 있었던 1세대 이런 암호화폐 쪽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는 포커와 매우 흡사하다. 우리들 각자는 모든 판에 참여하고 싶은 공통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이며 또한 투자자나 투기꾼에게는 가장 큰 적이 된다. 네. 모든 판에 투자해서 모든 판에 끼어들어 다 돈을 따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실제로 모든 판에서 다 돈을 딸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있는 판, 여기가 어떤 판인지 잘 알아보고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뭔가 느낌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첫날부터 단추 잘 꿰셔가지고요. 좋은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가득가득 만들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